이 터널 그리고 원주에서 사말까지는 13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입니다. 성남 부근이나 송파에서 광암터널 쪽으로는 차가 많아서 정체고요. 상일에서 강일 쪽으로는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대부분의 구간에서 수월한데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차가 많아서 긴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기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어떤 말입니까? 최민희 전 의원.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얘기한 말인데요. 대통령이 되면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하겠다. 예. 2년치 손실보상 다 하겠다. 예. 일상 회복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토론에서. 그리고 후련했다. 예, 그런 대통령 얘기죠? 긴급 재정 명령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가장 핫했던 말. 아니, 사실 저도 그 말이 좀 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는 것이 발동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그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저는 사실 갸우뚱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의미나 또 다른 뭐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국회 소집이 안 될 때 하는 건데 다수당의 대선 후보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긴급재정경제명령권으로 발동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들을 지금 국회를 통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이해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선거 시기에 후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행위겠죠. 예. 그런데 이 말이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2년치 손실보상 부분. 전부 다 하겠다는 거? 전부 다 하겠다. 이 부분은 정말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걸 것 같아요. 거기에 응답했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지금 좀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의 말 중에 제가 가장 꽂힌 건 100조 편성해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 한다는 말씀하셨어요. 벌써 김종인 한참 전에 위원장. 나왔던 얘기. 한참 전에. 그때 속으로 저 너무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런 측면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단어를 픽한 거는 그 단어가 아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서 연결시킨 건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소상공인을 향한 손실보상금 예산을 편성을 거의 안 했다. 이 점을 이제 심상정 후보께서 제기를 하셨어요. 지적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했고 뭐 이렇게 답변을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차후 토론에서 한번 말씀을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혹은 지역화폐 형식으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걸 했고 나머지 편성은 중앙정부 재정을 받아서 했다.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윤 대변인은 딴 지자체랑 비교보다 앞으로 좀 필요해 그 보인다. 자료는 못 봤네요. 그것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조 7천억 정도 중에. 자, 가장 핫했던 말까지 들어봤고요. 지난 한 주 또 뜨거웠던 정치권 이슈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전 정권 적폐 수사 해야죠, 되어야죠 이렇게 표현한 대목, 또 그 후에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분노 표시, 사과 요구, 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나는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 뭐 여기까지 흘러온 과정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부터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건 먼저 말하셔야 돼요. 그 의도가 뭐였는지를 제가 참 의도는 이해가. 원칙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문정부 초기와 같은 적폐 수사를 할 거냐. 예를 들면 문정부 초기에 적폐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평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또 수사할 거냐 이러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정권 초기에는 뭐든지 사정이 있잖아요. 수사를 해 왔는데 그것이 뭐 DJ 정권, 노무현 정권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번 그 윤석열 후보의 원칙적인 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반응을 조금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뒤에 그런 게 아니다. 정치 보복을 그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고 원칙적인 말이다라고 이제 사실은 조금 의미를 정확히 더 명확히 한 거죠. 뒤에 그렇게 흘러온 일련의 과정이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막 후보로 뛰실 때도 보면 송영길 대표께서 문정부에서 탄압받은 분이다 이재명 후보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그 당시에 경선의 어떤 구도 뭐 후보자들 구도 이런 것들이겠지만 결국은 이 정치적인 언어로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만약에 그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어떤 사회적 거학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원론적 얘기다. 네, 그런 취지의 얘기였다. 최민희 의원님. 근데 왜 기존에 당선된 대통령들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답을 안 하셨을까요? 저는 기자가 어떻게 물어도 그 답변에 대해서 수긍하는 대통령 후보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건 여야를 넘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 보복은 없습니다. 이게 주 아이템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순간에 잘못했다고 쳐요. 근데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또 이준석 대표가 말을 보태고 또 말을 보태고 저는 이 과정에서 쭉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역사상 문재인 대통령처럼 참을성이 있고 인내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습니다. 감정 표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막대하는구나. 대통령을 너무 막대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과거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림 올렸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아주 추잡한 아주 이상한 그림을 문재인 대통령 그 희화시키는 그 화보 올렸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난리가 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허허 웃으시면서 젊은 사람이니까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나타나서 대통령을 제가 보기엔 거의 능멸하는 수준의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직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그리고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상대에선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저는 깔끔하게 예. 그냥 그거 기자와 그런 상황에서 조금 부적절한 말이 나갔다. 사과하면 된다. 예, 사과하면 그냥 끝내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안 했는데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예를 들면 잘못이죠. 자 보세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같은 적폐 수사를 할 거냐. 근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예요. 그랬죠. 그런데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통합을 해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뭡니까? 그럼 뭐 문재인 정부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좀 특별한 상황이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수사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원칙론적으로 적폐 수사, 적폐라는 게 이제 범죄행 비리와 불법으로 이제 총칭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태 그렇게 해왔으니까 대통령께서도 적폐 청산을 이 공약으로 거의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폐라는 의미가 국민께 각인이 돼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적폐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거냐라고 물으면 대통령이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조금 더 세밀하게 그 적폐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왜 이렇게 안 했냐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이건 민정수석 때 이런 말을 한마디도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이걸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비판하는 게 대선 국면에서의 선거 전략이라고 저희는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예. 아니죠. 그게 또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치는 건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전략으로 쓴다 안 된다는 건 비난도 비판도 안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시절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 기자가 똑같이 물어요. 예. 물으니까 죄가 있으면 누구든 수사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 정도 죄가 표현이 있다면. 원칙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불쑥 들어왔을 때 기자는 의도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거는 적폐가 있으면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전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근데 해야죠, 돼야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논란이 커진 거죠. 잠깐만요. 이왕 표현했으니까 아까 일부 인터뷰에서도 제가 그걸 잠깐 언급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구체적으로 이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불법을 많이 저질렀다는 네, 그렇게 표현을 말했습니다. 쓴 것에 대해서는 윤 대변인 어떤 식이세요? 이건 그거는 원론적 답변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후보께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검찰의 관계자분들이 뭐 불법 출금에 관여한다거나 불법 출금 사실 수사를 뭐 막는다거나 또는 일부 수사기관이 뭐 기타 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다거나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수사기관이 동원됐다는 거죠. 이 동원된다는 게 적극적 동원도 있지만 해야 될 수사를 안 하는 소극적 동원도 있단 말이죠. 이거를 아마 통칭해서 한 얘기로 보이고 예를 들면 원전 수사의 경우에도 검찰 전체를 본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담당자나 결재 개선상에서 이것을 뭐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던 것으로 그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 알겠어요. 이어서 감찰무마 의혹도 있는 것이고 예, 이런 예. 것들을 겪어오는 동안에 그걸 표현한 거라고 그렇죠. 본다. 검찰권의 행사가 상당히 자의적이었고 국민을 위한 검찰권이 아니고 마치 여든 야든 특정 세력이나 검찰권 행사로 오인될 수 있는 행태 네. 아니었냐. 여기에 대한 지적이었다? 표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윤석열 후보 본인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저는 검찰 적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검찰이 성매매 사건 그 이상한 별장 사건 때 누가 봐도 얼굴이 김학의 씨인데 검찰만 안면 인식 장애셨는지 김학의 씨 사건 수사 안 하고 질질 끈 건 뭡니까? 예. 그거 적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그 윤석열 전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겁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런 요지의 인터뷰를 제가 또 좀 아까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 저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당연했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속 여야가 그 실갱이를 하는 것이 국민께 도리냐? 전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자해지 하시면 제가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딱 네, 있어요. 해보세요. 지금 이 논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자 여당의 또 일부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고 이런 또 얘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고 뭐 선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에 도움이 되고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양측의 이 진영 대립을 통해서 이 진영의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지킨다라는 구호가 이건 공개적으로 그런 구호가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선거 국면에 정치보복 프레임을 갖고 나온 것 이상의 이하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키자고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해도 돼요? 잠깐만요. 국회의원 누가 그랬는지 지지자인가 보죠. 저는 이번 대선이 예를 들면 개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말하는 것과 민주정부 사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극복하고 경제 민생을 살리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정서의 차원의 문제를 자, 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게 의도상 윤석열 후보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그냥 그렇지 않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따질 문제입니다만 지금 윤 대변인 표현하신 말에 들어있는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이게 양쪽 진영을 서로 결집시키는 그런 어떤 선거의 그 과정으로 보여진 거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 내일 이 평론가들과 함께하는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요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양 진영 결집에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건 내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설하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특보단장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영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롤링스톤스가 부르는 As Tears Go By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t is the evening of the day. I sit and watch the children play.